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모델 Y 매뉴얼 읽어드기 시리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모델 3 구형 승차감 개선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와서 좀 관심은 많이 좀 떨어지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구형을 타시는 구독자분도 많이 계시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이게 스프링이 좀 더 자리를 잡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더 만족스럽습니다. 네, 하이랜드 서스펜션 너무 만족스럽다. 네, 각설하고 네, 오늘의 매뉴얼 읽어드리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잠금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뒤에다가 아기를 태웠는데 만약에라도 주행 중에 이 열린 버튼을 막 눌러가지고 막 차가 열리는 그런 불상사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모든 차들이 다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수동으로 문 열어가지고 드라이버로 막 이렇게 돌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택시 보시면 됩니다. 택시 보면은 운전석 쪽은 문이 안 열리게 되어 있죠. 근데 밖에서는 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테슬라 당연히 전자식으로 가능하죠.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컨트롤 가서 잠금 장치 보시면 어린이 보호 잠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라고 되냐, 컨트롤 잠금 장치 보면은 어린이 보호 잠금이 키 다음에 바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쉬우실 겁니다. 옵션 보면은 해제됨 모두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잠그실지 아니면 오른쪽만 잠그실지 왼쪽만 잠그실지 아니면 해제를 하실지 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을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은 조수석 쪽에 2열 쪽에 그쪽에서는 안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잠금이 해제된 상태에서는 밖에서만 열 수가 있다. 그래서 안에서 애기들이 실수로라도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갈 수 없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애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필요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면 아쉬우니까 네, 이거 하나 더 하도록 할게요. 운전석 도어 잠금 해제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 실수로 활성화했다가 이 운전석 말고 조수석이나 2열에서 태워야 되는데 사람이 문을 못 연다, 안 열린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차 문이 열렸을 때, 잠겼다가 해제됐을 때 운전석만 기본적으로 열리게 되고요. 나머지 운전석을 제외한 조수석 그리고 2열 모든 좌석들은 그대로 잠금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 문을 열었는데 운전석이 혼자만 타고 동승자는 못 타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상황,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럴 일 없지만 치안이 좀 안 좋은 국가들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있대요. 제가 차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운전석을 탔어요. 근데 벽에 숨어있던 괴한이 갑자기 2열로 막 이렇게 타가지고 저한테 막 금품을 가취하고 막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강도가 가능하죠. 네, 치안이 안 좋은 국가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막 그런 환경이 거의 없으니까 쓸 일 없긴 한데, 그래도 나는 잠금을 해제했을 때 운전석만 열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컨트롤 잠금 장치 운전석 도어 잠금 해제 모드를 활성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핸드폰을 들고 가면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열리는데 운전석만 열리고 나머지는 열리지 않게 세팅하실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이것이 옵션이 활성화 돼가지고 해제하시려는 분들, 네,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핸드폰 들고 갔을 때 운전석에서 사람이 이렇게 문 열면은 열리고 나머지 조수석에서도 네, 문이 열린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모델 Y 오늘 매뉴얼 읽어드리기 시리즈 가볍게 하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들려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바로 모델 Y 저렴이 모델. 이거 가지고 이름이 많더라고요. 아이폰 따라서 SE를 붙이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게 실제 어떤 이름이 붙어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기본 베이스인 모델 Y의 휠 베이스를 줄여서 많은 옵션을 줄여서 이 차를 만들어낸 것이죠. 네, 물론 이것도 렌더링 이미지인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건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렌더링 이미지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기깔나게 그려 놓으셨습니다. 와, 이건 진짜 멋있는데? 아니, 지금 모델 Y보다 멋있으면 어떡하는 거야. 그 가로바가 없는 디자인을 몇 개를 보니까 은근히 가로바가 없는 게 되려 멋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 테슬라 카페 보니까 나는 이거 가로바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 배서만 빼면은 가로바가 없어진 거 아니냐, 미국 형님들은 이렇게 쓰고 다니신 분들이 계시더라.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등화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 등 나간 거잖아. 그것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자인은 실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디자인으로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나온 루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좀 약간 이거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모델 Y 저렴이 모델이 정말 많은 옵션을 빼지 않습니까? 휠베이스를 줄임으로써 2열 공간도 많이 줄어들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빠지고 뒤에 모니터 빠지고 스피커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옵션 빠진 모델 Y 아니냐 그거. 근데 여기서 더 빠진다. 배터리만큼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배터리까지 건들었습니다. 네, 물론 휠베이스가 줄어들면서 배터리백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배터리 용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무려 20% 정도가 줄어서 대략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50kWh 정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지금 모델 Y RWD 62.5kWh가 들어갑니다. 유저블로만 해도 60kWh가 넘어요. 실제로 쓰는 것도요. 근데 얘는 50kWh가 들어간다는 것은 유저블로 따지면 대략 한 48kWh 막 이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몇으로 나올지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240에서 250마일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어떤 수준이냐? 바로 비교할 만한 게 있죠. 21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모델 Y 출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바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NCL 배터리 들어간 차예요. 걔의 EPA 인증거리가 244마일입니다. 244마일. EPA 기준으로 394km 정도 됩니다. 야, EPA로는 좀 와닿지 않아. 우리나라 인증 기준은 어떨까? 네, 우리나라 인증 기준으로 약 340km. EPA로 393km 받은 차를 우리나라 인증으로 돌려봤더니 340km가 나오더라. 그래서 아마도 모델 Y 저렴이 모델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도 300km, 350km 그 사이 한 340km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최소화돼서 이 줄어든 게 최소화돼서 그래도 60kWh 정도는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휠베이스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그만큼 배터리를 못 넣는 거 그로 인해서 손해보는 거는 해결하기 좀 어려운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좀 끝나누기를 확실히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게 이 카페 분위기만 봐도 느끼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옵션이 빠진 모델 Y인데 이 디자인 그리고 가격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살 거라고 하니까 개인에 따라서 디자인이 더 멋있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 와중에 그 와중에 또 1000만 원이 싸. 그렇다고 얘가 라이젠이 빠집니까? 하드웨어 4가 빠집니까? 오토파일럿이 안 됩니까? 다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하극상은 아니죠. 하극상은 아니지만 원래라면 정생적으로 모델 Y 주니퍼를 사실 분들이 얘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원래는 5천만원짜리 사야 되는데 되려 더 가성비 있고 선호되는 모델을 4천만원대 만들어버리니까 5천만원 주고 살만한 이 수요층을 4천만원으로 내려버리는 거. 이거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되게 좋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끝나누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도 휠베이스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좀 아쉬운 얘기고요. 아마도 이 루머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리 테슬라를 많이 뿌려야 된다 그런 필요가 있긴 하지만 원래 있는 모델 Y, 똑같은 모델 Y 정상 모델 그 파일을 잡아먹는 것보다는 새로운 수요를 상술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은 아쉬운 주행 가는 거리를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증 340km 장거리를 자주 다니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좀 시내 위주로 주행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괜찮은 모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 그만큼 저렴하니까 저렴하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소식인데요. 테슬라 코리아가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가평 슈퍼차저에서 정비받고 쾌적한 여행을 떠나요. 네, 가평 슈퍼차저. 잠깐 테슬라를 오랫동안 타오셨던 분들이면은 이 가평 슈퍼차저 하면 약간 PTSD 비슷하게 좀 오실 수가 있다. 예, 근데 그 가평 슈퍼차저 아닙니다. 새롭게 슈퍼차저가 생겼습니다. 가평에. 근데 무려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에 들어갔다. 이야. 너무 뒷부인가? 뭐 옛날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가평 슈퍼차저는
휴게소에 있습니다. 춘천 방향에. 아니 부산 쪽에도 있잖아. 네, 수도권에서의 최초고요. 행담도는 수도권이 아니냐? 행담도는 정확히는 휴게소에 설치된 게 아니라 행담도의 모다 아울렛 주차장에 슈퍼차저가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휴게소 슈퍼차저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정말로 휴게소 슈퍼차저죠. 게다가 무려 V4다. 네, V4 슈퍼차저가 달려있고, 어떻게 보면 좀 테슬라의 좀 상징적인 충전소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이벤트인데, 테슬라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모바일 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제조사에는 거의 없는 서비스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수리를 해주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할 건 서비스 센터 수리하는데, 직접 사람이 뭐 공구나 뭐 필요한 준비물만 가지고 와서도 처리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 출장을 오셔가지고 수리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순정 스티어링 휠 막 그 가죽 들뜬 문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는 보증 안 해서 신청하니까 이거를 서비스 센터로 입고하세요가 아니라 모바일 수리 기사님을 보내주신대요. 네, 날짜를 잡고 하면은 모바일 수리기사님이 오십니다. 근데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회사까지 오시죠, 당연히. 제가 하는 거 직접 대면해서 수리기사님께 이렇게 차문을 열어드리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모바일, 그냥 원격으로 그냥 차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이 기사님이 들어오셔서 스티어링 휠 교체하시고, 네, 이거 다시 뭐 셋업도 해주시고, 그리고 가신다.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죠. 이게 되게 좋은 게 무료였거든요. 지금은 무료가 아닙니다, 참고로. 출점비가 발생합니다. 28,600원 부가세 포함이고요. 7월 1일부터.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부품, 공임, 부가세 포함 12만원 이상의 유상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별도의 이런 출장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하면은 막 이게 12만원이 안 채워지니까 여기다 좀 더 이것저것 채워가지고 12만원 채운 상태에서 유상 서비스 신청하신다? 그러면은 출장비 없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건데, 보증 또는 초기 결함 수리와 함께 진행되는 작업들, 보증이니까 당연히 출장비가 들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가평 슈퍼차저에 하는 이 모바일 서비스 이벤트는 무엇이냐? 가평 슈퍼차저 가면은 이 모바일 기사님이 계신대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뭐 이런 거를 기본으로 그냥 공짜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공기 필터, 와이퍼 블레이드, 워셔 보충, 타이어 공기압, 기타 소모품 상태 확인. 네, 와이퍼 블레이드 갈아주신 게 아니라 상태 확인, 필터 확인, 공기압 확인, 워셔 보충, 이거는 그냥 공짜로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프로젝션 라이트도 현장으로 판매도 하신다고 합니다. 설치도 가능하면 공임이 별도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공임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직접 하세요. 이 정도는. 네,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신 고객님께 선착순으로 슈퍼차저 차량 방향제를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선착순이고 몇 개까지가 선착순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평 슈퍼차저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부터?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그리고 8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하셔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동형 서비스 센터 좀 홍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닌가? 아무튼 테슬라가 좀 이런 이벤트도 하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좀 이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 테슬라 매뉴얼 읽어드리기, 운전석 도어 잠금 해제 모드, 그리고 어린이 보호 잠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새롭게 출시가 될 예정인 모델 Y 저렴이 모델,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테슬라를 사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알리익스프레스에 테슬라 물품이 정말 많은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전익남이 좀 추천하는, 저라면은 무조건 사는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알리 링크를 이렇게 걸어뒀습니다. 네, 제가 억지로 추천하는 거 없고요. 저라면 진짜 살만한 것들, 그리고 저도 안 쓸 건데 광고 때문에 억지로 넣고 그런 건 전혀 없으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